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결혼에 정착해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재혼녀입니다. 말 그대로 저는 재혼을 했습니다. 다들 재혼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재혼을 포용할 만큼 가치관이 자유로우신 분들 있으실까요? 저는 생각이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제가 재혼을 했기 때문에 편드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재혼이 왜 욕먹어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재혼이 범죄인가요? 왜 재혼 자체만으로 그걸 욕먹어도 마땅한 혼인이라고 보는 걸까요? 불륜도 어쩔 수 없는 인연이라고 개소리를 하는 세상에서 재혼이 왜 고개를 못 들 짓인가요? 단지 앞전 결혼을 실패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자 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젠 그만두고 현실 속도에 따라가는 가치관을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재혼을 했기 때문에 겪는 불상사는 얼마든지 감안할 생각으로 재혼을 했지만 결단코 제가 새로 만난 시댁에 굽신거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댁에선 저를 자기들 손맛대로 주무르려고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재혼녀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어떤 불리한 경험을 하였는지 들려드릴게요. 저는요, 이혼남 이혼녀라는 이유만으로 안 좋은 시선부터 보내는 사람들을 그다지 안 반깁니다. 솔직히 첫 번째 결혼에서 성공적인 인연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100이면 100, 다들 결혼을 후회한 순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은 이혼해야 할 만큼 고통을 받고 살면서도 내 몸 불살라 그 고비를 다 참아가며 그래도 이혼은 안 했다? 이게 그리 자랑할 만한 일인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재혼을 했기 때문에 재혼이 어떤 건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떳떳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혼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할 용기가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사랑한다 생각해서 선택한 배우자와 지내다 보니 완전 상극인 걸 알았다고 칩시다.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고 그 인연과의 연을 끊고 살 용기가 없어서 참고만 살았던 거 아닙니까? 재혼을 한 입장에서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다고 봅니다. 그건 스스로를 무너뜨렸으면 무너뜨렸지 절대 나를 지키는 방법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상대에게 의지하기 위해 상대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하는 건 결혼이 아니라 결혼으로 포장된 빈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혼을 조정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망가지는 걸 느꼈다면 나를 위해서라도 그 인연을 과감히 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고요? 자식들은 과연 이혼 위기로 보이는 부모님을 보면서 그 상황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이혼 갈등을 겪는 건 자식들에게도 곤욕입니다. 이혼을 안 했다는 건 이혼을 미뤘다는 것일 뿐이에요. 실은 이혼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용기가 없는 걸 다들 그렇게 포장하는 거잖아요. 저는 저의 행복을 위해 흔쾌히 재혼을 택했던 것입니다. 저한테 첫 번째 결혼은 실패가 아닌 어른이라면 겪을 수 있는 대인관계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해요. 성격 차이로 헤어진 첫 번째 결혼은 그냥 제가 그 남자랑 안 맞았다고 봅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에겐 최고의 연인이었을 수도 있죠. 저랑은 상극이었을 뿐이고요. 그렇게 이혼녀임을 숨기지 않고서 여유를 가지며 살다 보니 두 번째 인연도 자연스럽게 찾아오더라고요. 두 번째 남자는 포장마차 사장님이었어요. 제가 결혼 때문에 잠깐 끊었던 혼수를 다시 즐기기 시작하면서 자주 가던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과 대화가 잘 통해 말동무로 지내다가 사장님이 마음을 표시해 주어서 연인이 되었거든요. 사장님은 제가 본 남자, 여자 다 포함해서 가장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었고 그게 장사 마인드에서도 드러나서 손님들에게 주문 안주보다 더한 서비스를 마음 놓고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더 말동무로 포장마차를 자주 찾았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랑 있으면 저까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손님이 시킨 안주보다 더 비싼 서비스를 내주는 사장님을 보고서
남는 게 있냐고 물은 적이 있었는데요. 사장님은 당연히 남는 게 있기 때문에 즐기면서 한다고 껄껄 웃더라고요. 사장님이라고 해봤자 저도 당시에 나이가 있던 처지였기 때문에 사장님이랑은 겨우 3살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사장님은 퇴근하고도 저와 흔쾌히 술친구가 되어주었는데 그 덕분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이혼한 사정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저를 결혼 상태까지로 봐줬다는 게 고맙다가도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선 재혼이 죄라고 생각 안 하지만 초혼인 사람 입장에선 상대가 재혼이면 아무래도 자기가 2번째라는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또 배우자와 같이 초혼인 경우와 혼자서 초혼인 경우는 또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만약 다시 결혼하고 싶은 인연을 만난다면 저 같은 돌싱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혼 이력을 개의치 않아 하며 사람만 보고 끌렸다는 사장님의 고백 덕분에 저 또한 더 넓은 생각까지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저는 당연히 시댁과의 반대에 부딪힐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재혼에 대한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진 우리나라에서 재혼이 큰 하자잖아요. 더군다나 시부모는 어르신들일 텐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을 리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고 각오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남편이 이미 나서서 시부모가 제게 입을 댈 수 없도록 손을 써놓은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가 제 개인 사정을 전혀 묻지 않고 그저 남편과 분가해서 잘 지내봤으면 좋겠다고만 말씀하시더군요. 시작부터 일이 제 입장을 생각해주니 저는 남편에게 더없이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결혼부터 분가까지 아주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재혼 부부라고 보기엔 너무도 신혼 같았고 뭐 하나 트집 잡히는 게 없었죠. 그러나 역시 문제가 없다면 제가 재혼녀 꼬리표로 이 사연을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결혼을 한 후 이제 막 신혼살림을 정리하고 나서부터 시모가 저희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는데요. 올 때마다 제게 얼마나 황당한 말씀을 하는 줄 아시나요? 첫째는 아들이어야 하는 거 알지? 늙은이 생각이라고 욕할 것 없다. 요즘 것들이 뭘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옛말대로 해야 자다가도 떡이 생겨. 어머니 말씀 잘 알겠지만 아이 성별이 어디 제 마음대로 되나요? 그리고 아직 남편이랑 아이 계획은 의논 못 해봤어요. 시모는 제 입장이 어떤지 별로 들을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돋보기를 쓰더니 자기가 수소문하여 아들 낳는 방법을 알아왔다고 저한테 메모한 것을 이것저것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 내용 중에는 아들을 낳으려면 여자는 몸을 시원하게 해야 되고 남자는 산성 음식을, 여자는 알칼리성 음식을 먹어야 된다면서 절대 쌀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황당한데 계속 이어지는 시모의 설명 중에는 듣기에 남사스러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부부의 사생활까지 참견하면서 아들 낳을 확률이 올라간다면서 노골적으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되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약사한테 알아보고 알칼리성에 강한 칼슘제까지 사왔다면서 지금부터 3개월간 꼬박 챙겨 먹으라는 거 있죠. 그날 이후로도 시모는 몇 날 며칠을 제게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자기가 알려준 대로 하고 있냐고 검사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부 잠자리에 대해서도 날짜와 시간까지 물으며 제 배란일까지 계산해서 집요하게 캐물었어요. 집에 올 때는 꼭 냉장고 반찬들도 점검했는데요. 아들 낳는데 안 좋다는 음식은 죄다 마음대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 그거 어제 사온 건데요. 남편이 아침마다 사과 한 쪽씩을 꼭 먹어요. 어머님께서 챙겨오신 것들은 죄다 기름진 것들 뿐인데 남편한테 이런 거 좀 부대껴서 아침 상에는 못 올려요. 못 먹긴 뭘 못 먹니? 내 아들인데 내가 잘 알지.
저 사과는 네가 먹도록 하고 내가 가져온 이 반찬들은 꼭 내 아들만 먹여야 된다. 특히 넌 하루에 한 번씩 이 국화차를 우려 먹도록 해라. 그리고 옷이 그게 뭐니? 내가 집에서는 그런 두꺼운 겉옷 입지 말라고 했잖니. 시모가 저 쉬는 날 연락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잠옷을 갈아입지 못해서 아무 겉옷을 걸쳐 입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확 벗겨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시모 힘이 그렇게 센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어디서 이상한 물건을 사와서는 집안 구석구석에 배치해 놓더니 저더러 하루에 한 번씩 그 물건들을 보면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한두 번도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부가 임신 계획을 해서 임신이 진행될 때까지 그럴 작정으로 보였습니다. 이건 제가 임신을 하고 싶어도 스트레스 받아서 임신이 안 될 지경이었어요. 시모가 아들 손주 보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그건 하늘에서 정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들로 인해 생기는 게 아닐 텐데 허황된 미신을 믿는 시모가 한편으론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하나둘씩 못 보던 물건이 생기니 초반에는 신경 안 쓰던 남편이 끝내 모형 인형 같은 것들이 뭐냐고 물을 때가 있었는데요. 저는 괜히 남편과 시댁 사이에 트러블이 생길 걸 피하고 싶어 그동안 말을 아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째 시모한테 시달리고 있으니 그만 남편한테 알려야겠더라고요. 아, 그거 어머님이 첫째는 아들이어야 된다고 아들 낳는데 좋다는 물건들이래. 처음엔 한두 개 사오시더니 집에 올 때마다 매번 다른 걸로 사오신 거야. 뭐? 그런 게 어딨어. 보기 껄끄럽게. 사람 사는 집에다가 무슨 저런 것을 놔뒀대? 엄마가 또 쓸데없는 거 듣고 와서 자기 못 살게 굴었나 보네. 인형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동안 이만큼이나 시달리면서 왜 말 안 했어? 그냥 괜히 자기랑 어머님 사이 불 붙이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점점 심해지시니까 좀 곤란하긴 하다. 어머님이 자기 좋아하는 나물 반찬도 다 갖다 버리셨어. 자기 보고 산성 음식만 먹으래. 자기 소화기관 안 좋아서 기름진 거 자제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예상대로 남편은 시모에게 화가 많이 난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가 재혼녀라는 이유만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엄청 신경 쓰는 사람이었는데요. 시모가 제게 입질을 한 걸로 모자라 임신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자 열이 많이 받은 듯 했습니다. 제가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들었다고 하니까 남편은 더 참지 못하고 시모한테 전화를 걸어 따졌어요. 그 때문에 한동안 시모의 걸음이 뚝 끊겼고 연락도 함께 끊어졌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사다 놓은 이상한 모형 인형과 반찬 등 말도 안 되는 미신이 깃든 흔적 모두를 전부 내다버렸습니다. 시모가 사다 줬던 약까지도 빠짐없이 전부 다요. 남편과 시모가 다툰 것은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눈에만 안 보이니까 제가 좀 숨을 쉴 수 있겠더라고요. 마음이 평온해졌기 때문일까요? 스트레스의 원흉이 사라지자 놀랍게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이 되었을 때까지도 시댁에선 제게 간섭하는 것이 없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그동안 시모가 저를 피곤하게 했다는 사실을 잠깐 망각하고서 이 사실을 시댁과 친정에 빨리 알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시모가 제게 다시 슬슬 입을 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몽은 누가 꿨니? 어떤 꿈이었어? 너 그동안 내가 시키는 대로 했지? 내가 준 약은 임신하기 전 3개월 정도까진 꾸준히 복용했어야 했는데 똑바로 지켰니? 아, 어머님, 손자 보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요. 저희는 그냥 운명에 맡기려고요. 남편도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다 좋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약도 끊은 지 오래됐어요. 아이고, 나 못 산다. 딸은 무슨 딸이야? 안 된다니까 그러네. 내 손주는 무조건 첫째가 아들이어야 돼. 장남이 들어서면 너한테도 좋은 건데 왜 말을 안 듣니? 어머님, 이런 게 고집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딸이든 아들이든 다 제 자식이니까
이제부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어머님 목소리가 너무 크셔서 태교에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론 신경 꺼주세요. 그때 제 전화통화가 나름 저의 솔직한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시모의 간섭을 듣자마자 지난날의 스트레스까지 겹쳐져 한꺼번에 숨통이 막혔는데 저 때문에 자칫 뱃속의 아이한테까지 피해가 갈까봐 시모를 만나는 것도 싫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의 입김 때문에 시모가 저희 집에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덕분에 저도 시모에게 양해를 구하고는 시댁의 연락은 철저히 외면하며 몸조리에만 신경 썼습니다. 그렇게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고 병원을 같이 찾은 저와 남편은 뱃속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론 시모의 등살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달리 남편은 정말 많이 행복해했어요. 사실 자기는 딸이 갖고 싶었다고 하면서 자기 꿈이 딸부잣집 아빠가 되는 거래요. 좀 귀엽지 않나요? 남편은 틈만 나면 귀갓길에 딸 물건이나 옷, 인형 등을 사오면서 딸을 맞이할 준비에 한껏 설렘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 또한 두근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시모 생각을 놓지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되나 그 생각 때문에 계속 골머리가 아팠습니다. 결국 산부인과 검진을 한 지 한 달이나 지나서 시모한테 딸이라는 걸 알리게 되었는데요. 그날 제가 시댁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남편과 시부는 출근을 했던지라 시댁에 같이 없었고 시댁에는 산후조리를 끝내고 온 신우랑 신우의 아들을 안고 있는 시모만 있었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걸 밝히자마자 시모가 시조카를 바로 내려놓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눈에 불을 켜고 득달같이 언성을 높였는데 바닥에 놓인 시조카 똥기저귀를 제 얼굴에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니? 진작에 내 말대로 했으면 아들을 가졌을 거 아니야. 네 신우 봐라. 내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금쪽 같은 아들을 낳은 거 안 보여? 어머님, 도대체 딸이 어떻다고 이러세요? 똑같이 귀한 자식이에요. 그러는 어머님께서 낳은 형님도 딸인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장녀 아니에요? 그럼 어머님도 집안 망신시킨 꼴인 거네요? 어머님도 첫째 애로 형님 낳으셨으면서 왜 이렇게 장남에 집착하세요? 어머머, 얘 봐라. 얘가 뭐라는 거야? 희원아, 얘 지금 뭐라는 거니? 한번 갔다 온 주제에 그깟 아들 하나 못 낳아서 내 자식한테 2번이나 흠을 만들어 놔? 내가 너 같은 애를 순순히 받아들인 이유가 왜겠니? 그래도 한번 갔다 왔으면 고분고분 수구릴 줄 알아야지. 그러게 옳게. 아무리 시건방져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 되는 사람한테 대들어? 전에 시댁에서도 이랬어? 그래서 이혼당한 거지. 역시 재혼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순진한 내 동생 꼬드겨서 다시 살림 한번 펴보려고 한 것 같은데 결국 똑같은 이유로 내 동생한테 이혼당할 거야. 행동 조심해. 아들, 딸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 재혼 얘기는 왜 나온 거죠? 애초에 아들, 딸 문제로 이런 다툼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기가 막혀서 저는 참지 않고 신우한테도 대들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냐고, 왜 잘 알지도 못하는 남의 인생사 함부로 말하냐고 고함을 쳤더니 신우는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서 저를 비웃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렇지. 사고 친 인연들 보면 다 불륜녀나 이혼녀, 재혼녀더라. 어쩌다가 내 동생이 올케 같은 혜진 여자한테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올케가 지금 당당할 입장은 아니야. 뭐라고요? 혜진 여자? 이 집 사람들은 뭘 얼마나 잘난 삶을 살고 있길래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긴 입에 걸레 문 사람이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아왔겠어요? 입에 걸레 문 사람? 올케 미쳤어? 나 올케한테 형님 되는 사람이야. 아무리 개념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예의 없이 그딴 말을 해? 이것 봐. 결혼 실패했던 여자들은 다 이유가 있다니까. 신우가 저를 앞에 두고 막말을 자꾸 하잖아요. 제가 그런 모욕을 듣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화를 참을 생각도 없던 저는 겨우 1살인 신우 아들 앞에서 신우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옆에서 깜짝 놀라 소리 지르던 시모는 우왕좌왕하다가 당장 남편한테 전화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제가 미친 짓 한다고 고자질하기 바빴어요. 저는 남편이 오는 15분가량의 시간 동안 신우와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신우는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한 쌍욕을 무수히 많이 했어요. 아들을 앞에 두고 그러고 싶은지 말도 안 나오더군요. 한참 지지고 못 갔을까 신우가 하필이면 발을 올렸고 그걸 피하느라 신우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렸네요. 그래서 신우는 엉덩방아를 찌으면서 요란하게 넘어졌는데요. 다행히도 때마침 남편이 문을 따고 들어왔고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저만 먼저 살폈어요. 조심히 배를 안고 있는 저를 부축해 주었죠. 뭐 하는 짓이야? 이 사람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그걸 아는 사람이 아내를 몰아세운다는 게 정상적인 행동이야? 제발 누나가 책임질 수 있는 행동만 하라고. 뭐야?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먼저 잡은 건 저 여시가 먼저 그랬어. 내가 계속 당하다가 겨우 뻗은 발이었는데. 저거 분명 버릇 나빠져서 이혼 당한 걸 거야. 너처럼 오냐오냐 다 들어주니까 신우 무서운 줄 모르고 나대잖아. 빨리 제 전남편 찾아가서 물어봐. 그래, 맞다. 그리고 떨어지면 오히려 잘 된 거 아니니? 그래봤자 들어있는 게 딸일 뿐인데 이참에 다시 아들 준비하면 되고 좋지 뭘. 재혼 꼴이 달고 왔으면 손주라도 우리가 원하는 아들로 낳아야 될 거 아니겠어? 시모와 신우의 막말에 제가 다시 어떻게 해보려고 일어났는데 되레 저는 더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신우한테 다가가 신우의 뺨을 때렸기 때문이죠. 신우는 남편 힘에 밀려서 자기 아들 옆으로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저도 놀랐는데 시모랑 신우는 자기들 핏줄이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상종 못할 인간들. 한 번만 더 내 와이프랑 내 딸한테 손대고 입대면 나 그땐 이 집 호적에서 나올 거야. 장남이 뭐 돼수야? 장남인 아빠도 내 결혼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어줍잖은 당신들이 난리야. 뭐? 아들아,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고작 저런 여자 하나 때문에 엄마를 협박해? 전현이 사주한 거지. 그렇지? 조용히 하세요. 평생 내 얼굴 안 볼 생각이면 계속해서 내 가족 건드려봐. 나 절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내 딸 손대는 순간 누나 아들도 잘못될 줄 알아. 남동생의 협박에 놀란 건지 신우는 남편의 말에 눈물까지 보이면서 억울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부축을 받고 그대로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혹시나 싶어 남편이 산부인과로 저를 데려가서 딸아이가 괜찮은지 확인까지 하더라고요. 이상 없다는 전문의의 말을 듣고 나서 남편은 제게 마음 놓고 사과를 했어요. 우리 엄마랑 누나가 옛날부터 좀 간섭이 많은 사람들이었어. 자기 재혼에 대해서도 자꾸 트집 잡으려길래 나름 내가 찍소리 못하게 해놨는데 이런 수모 겪게 해서 미안해. 내가 아빠랑 상의해서 다시는 당신 옆에 얼씬 못하게 해줄게.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가 너무 고마웠고 든든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겐 다른 원망은 없었어요. 남편이 시댁한테 당하는 제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남편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굳건히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모랑 신우가 저한테 더 이상 손을 못 댔냐고요? 그건 또 아닙니다. 그 둘은 오히려 더 열이 받아서는 남편이 제 게임에 넘어갔다고 생각해 저를 확실히 구워 삶으려고 작당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출산을 하기 전까지 몇 번이나 시댁 식구들 때문에 유산의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한 번은 시모가 남편을 통해서 여자 몸에 좋다는 한약을 선물하더라고요. 절대 이럴 사람이 아니기에 저는 끝까지 의심의 눈을 거두지 못했죠. 결국 저는 곧장 한약 봉투에 표시된 한의원을 찾아가서 시모가 대체 어떤 약재를 써서 만들었는지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네, 여자한테 좋지 않은 한약이 맞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의사가 시모한테 절대 가임기 여성에게는 음용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모는 자기 아들 거 짓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대요. 두 모녀는 끊임없이 저를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경고를 줬다고 말을 들을 사람들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았겠죠. 그래도 그 경미한 위험들이 제 앞에 닥칠 때마다 저는 하늘이 도운 건지 다행히도 운 좋게 고비를 넘겨왔는데요. 딱 한 번 불운을 피하지 못해 정말 위험할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도무지 용서를 해선 안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날이기도 했죠. 한날 장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드는 차 때문에 깜짝 놀라서 발을 헛디뎠거든요. 그때 하필 남산만했던 배로 중심이 쏠리는 바람에 주위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당시 제가 많이 놀라긴 했었나 봐요. 그만 기절까지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도 저는 쌩 지나가버린 차 번호를 눈으로 외우고 난 뒤에 의식을 놓았던 걸로 압니다. 아마 아이를 지키고 싶던 엄마의 독한 의지 덕분에 저도 모르게 그럴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순간 발휘한 기지가 훗날 제게 역전의 기회를 안겨준 중요한 키가 되기도 했어요. 저는 119에 실려오는 도중 정신을 차렸는데 눈 뜨자마자 구급대원들에게 나는 괜찮으니 우리 아이 좀 빨리 검사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먼저 확인했고 다행히 아이는 무사한 걸 들었습니다. 아이가 씩씩하게 잘 견뎌준 것이겠죠. 그제야 마음이 놓인 저는 남편에게 연락을 넣고 병실에서 멍 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주변을 도사리고 있던 아찔한 순간들이 머릿속을 훅훅 지나가더라고요. 이혼 여인 저를 거절 한 번 없이 허락해줬으니 무조건 손자를 낳아야 한다는 시모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차라리 그만한 이유라도 설득력이 있는 까닭이라면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해보겠다만 언제 한번 시모한테 왜 꼭 아들이어야 하냐고 물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모 말이 아들 낳는데 이유가 어딨냐고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는 본인은 딸을 첫째로 가져놓고 왜 자꾸 저한테 그런 억측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뒤늦게 뛰쳐온 남편은 제가 괜찮은 걸 눈으로 확인하고 의사까지 불러서 제 상태를 제대로 듣고 난 뒤에야 안심을 했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또다시 시댁 대신 사과를 하였어요. 당신은 잘못 없다니깐. 어린애들이 하는 장난질도 어른이 감당 못할 때가 있는데 다 큰 성인들이 그러는 걸 당신이 어찌 알고 맞겠어. 당신이 자꾸 시댁 대신 사과를 하면 난 그게 더 마음 불편해. 솔직히 어머님이랑 형님 용서 못하겠는데 당신이 이러면 내가 용서해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렇지. 거기까진 생각 못했다. 그래도 미안해. 내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 건데. 정말 엄마랑 누나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어. 내가 생각해도 이건 사람 짓이 아니라고 봐. 그날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면서 심지를 단단하게 굳혔어요. 시댁한테 경고했음에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런 몰상식한 짓을 벌였으니 자기가 그냥 천륜을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라고 무조건 다 포용해야 될 의무는 없다면서 시모와 신우가 먼저 선을 넘었으니 뱃속의 자식을 위해서라도 위험 요인을 끊어내는 게 맞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별로 다친 곳이 없어 그날 남편과 함께 바로 퇴원을 했고 남편은 시댁에게 전화를 하여 절연할 것을 제대로 통보했어요. 그리고 살인미수로 고소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엄벌까진 생각하지 못했는데 남편은 확실히 가족이라고 봐줄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신고하는 데엔 문제 없었어요. 다행히 제가 증거 사진을 다 남겨놓기도 했고 아파트 건물 CCTV랑 도로 CCTV를 통해 제가 누군가의 고의로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은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했으니까요. 계속 상황을 모른 척하며 떳떳하게 주장하던 시모가 남편이 고소를 한다고 증거 다 있다고 확고한 발언을 하자 그제야 당황해서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은 그 변명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다면서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시모가 신우랑 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남편을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아들아,
정말 이 엄마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니? 나쁜 뜻은 전혀 없었어. 너랑 새아기가 단단히 오해를 한 거다. 우리는 새아기한테 전혀 해코지할 생각이 아니었어. 그저 서운한 마음을 작게 표현했을 뿐이라고. 그래. 너는 뭐 그런 걸로 가족끼리 고소한 애만에 무섭게 말해? 올케도 다 아니까 그동안 말 안 하고 있었겠지. 안 그래, 올케? 괜히 작은 문제로 일 키우지 말고 그만 화 풀어. 앞으론 안 그러면 되잖아. 여러분들은 이게 과연 사과라고 생각하시나요? 반성의 기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누가 들어도 변명일 뿐이기만 한 발언으로 남편한테 사정을 하고 있으니 남편이 어디 눈 하나 깜빡하겠어요? 당연히 남편은 더 화가 나서 천륜을 끊을 거라고 큰 소리까지 쳤고, 또 제가 용서를 안 하면 자기는 평생 시모를 안 보고 산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시겁한 시모가 서둘러 제게 와서 제 손을 잡았는데요. 그 힘에서 얼마나 간절함이 묻어나던지 맞잡은 손이 엄청 아렸습니다. 아가, 내가 다 늙어서 속상한 마음에 애들 장난처럼 표현을 했어. 정말 어떻게 해보려는 의도는 하나도 없었다. 가족끼리 가벼운 장난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지 않니? 어머님은 가족끼리 목숨 가지고 노시나 봐요. 어머님이랑 형님은 제 아이를 노렸겠지만 제 목숨도 두 사람 손에 놀아놨다는 거 제가 정말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장난이었다고요? 두 사람은 장난으로 던진 돌일지라도 제게는 매 순간 전쟁통이나 다름없었어요. 안다. 알고 말고. 내가 미처 네 입장까진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지 않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나 이렇게 우리 아들 안 보고 못 살아.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렴. 그래, 올게. 내가 솔직히 좀 심했어. 인정할게. 멀쩡한 내 동생이 한 번 갔다 온 여자한테 장가가는 게 아까워서 그랬어. 엄마가 아들 손자 바라는 것도 나랑 같은 심리야. 미안해. 딸 낳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그만 화해하자. 저는 시모도 시모지만 신우의 태도가 정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시모는 그래도 발을 동동 구르며 저를 붙잡고 울상짓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신우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한눈에 봐도 신우는 자기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눈빛이었고 고소만큼은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이는 느낌이 났어요. 원래부터 좋게 넘어갈 생각은 아니었지만 신우의 반성 없는 꼴을 보니 이 상황을 조용하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결국 신우는 자기 무덤 자기가 판 셈이에요. 신우 태도를 보고 제가 제 행동을 결정하려 했는데 신우는 제가 당시 현장을 피바다로 만들도록 화를 돋운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깐 방에 들어가서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신우 발 앞에 패디기를 쳤어요. 제가 횡단보도에서 의식 잃으면서까지 차 번호를 외웠는데요. 조회해보니까 엄청 재미난 사실을 알았지 뭐예요? 형님 그렇게 떳떳하게 아들 낳았다고 자랑하더니 유부남 꼬셔서 낳은 애였어요? 제 말에 신우는 처음으로 크게 당황하면서 입을 어버버거렸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듣는 남편과 시모는 저희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있었고 남편이 대신해서 신우 발 아래 있는 종이봉투를 들고 확인했어요. 남편이 평소 눈치가 빠른 편인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표정이 어그러지면서 대충 뭔가를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이거 누나잖아. 이 사람이 이번에 새로 만났다는 남자야? 그렇게 꽁꽁 숨기고 나중에 밝혀주겠다더니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인데? 아, 그거 형님이 불륜녀라는 증거야. 내가 형님이 뭔 차에 사고 당할 뻔했다고 했잖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뺑소니나 다름없는데 경찰한테 차 조회 좀 해달라고 했지. 그런데 웬 아저씨 차라고 하더라고. 내가 아는 게 있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더 알아봤더니 글쎄 그 차 주인이 시조카의 아빠라고 하더라. 당연히 남편이 보고 있는 사진들은 제가 몰래 신우 뒤를 밟아서 찍어놓은 불륜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우는 남의 가정 파탄내고 유부남의 아이를 가진 불륜녀 입장이었던 겁니다. 저도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렇게 추악스러운 실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재혼녀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거잖아요.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신우는 그럴 만한 입장이 아닌데도 저를 그리 못살게 굴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낯짝이 그렇게 두꺼운지 몰라요. 역시나 제가 놀란 것처럼 남편이랑 시모도 상당히 충격이 커 보였습니다. 심지어 시모는 남편이 들고 있는 사진을 뺏어가 자세히 보면서 기함을 했어요. 그 와중에 신우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어떻게든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게 훤히 보였습니다. 형님, 저한테 사고는 불륜녀, 이혼녀, 재혼녀가 치는 거라고 하셨나요? 틀렸어요. 이혼녀, 재혼녀는 적어도 범죄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륜은 고소받아 마땅한 범죄잖아요. 고작 불륜녀 주제에 재혼한 제 앞에서 그리 고개를 쳐들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그리 뻔뻔할 수가 있어요. 식구들이 형님 이런 사람인 거 모르고 속아주니까 다 만만해 보이기라도 했나 봐요? 뭐라는 거야, 이 정신 나간 년이. 올케 내 스토커야? 어디서 이런 걸 조작해서 나를 겁박해. 이러면 내가 무서워 벌벌 떨 줄 알았나 보지? 나 그렇게 멍청한 사람 아니거든. 겨우 생각한 방편이 스토커 핑계라니 실망스럽네요. 어머님도 어머님 따님이 하는 짓 똑바로 지켜보세요. 아들 낳은 형님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셨잖아요. 겨우 불륜녀가 낳은 손자를 둔 셈인데 어떡해요? 동네방네 손자 자랑할 수 있겠어요? 손자 자랑 전에 불륜녀 엄마라고 소문 먼저 날 텐데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제 말에 시모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신우를 노려봤습니다. 제 앞이라 쪽팔린지 차마 딸에게 쓴소리는 못하더라고요.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소파에 덩그러니 누워있는 시조카까지 노려보는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한 신우는 이 모든 상황에 당황해서 갑자기 소리를 빽 질렀는데요. 자기는 불륜이 아니라고 사랑이고 운명이라면서 본처가 자기들 사이 갈라놓고 있는 거라고 증거 사진들을 갈기갈기 찍기 시작하더군요. 신우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귀한 증거인데 제가 원본을 줬을 리 있겠습니까? 헛짓하고 있는 신우에게 그거 다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이라고 하니까 신우는 그제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애원을 하더라고요. 올케, 이거 밝혀지면 나 그 사람한테 외면당해. 제발 부탁이야. 그 사람 합의 이혼하고 나한테 온다고 했단 말이야. 이거 들통나면 우리 아들은 아빠 없이 커야 돼. 형님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남의 집 자식 아빠를 뺏은 사람이잖아요. 못 모르는 시조카 입장은 안타깝지만 제가 방금 그분 본처한테 연락을 넣었어요. 형님 같은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산다면 남겨진 그 집 가족들한테 너무 잔인한 일이잖아요. 불륜을 저지르면 그 대가가 불행이라는 거 시조카도 똑똑히 알아야죠. 저는 신우 앞에서 휴대폰을 들이밀며 처음 보는 번호로 그 사진들을 전송한 걸 보여줬습니다. 신우는 다시 얼굴색이 돌변하더니 제 휴대폰을 바닥에 냅다 집어던졌어요. 그러고는 울분에 차서 저를 노려보는데 자기 폰으로 불륜남이 전화가 오기 시작하자 사색이 되더라고요. 불안에 떨며 전화를 받고는 자기야 하면서 변명을 막 하는데 제가 본 사람들 중 가장 못나고 찌질해 보였습니다. 어쩜 시모도 신우도 이런 식으로밖에 못 살았을까요? 남편 위로 저런 사람이 둘이나 있는데 남편은 저들과 달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난장판인 시댁 식구를 보면서 한심한 마음에 혀를 내두르고 있던 차 남편이 알아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남편은 문을 닫기 전에 그 두 사람에게 딱 한마디 엄포를 남기더라고요. 연락할 때까지 다신 얼씬도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시모랑 신우를 본 건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2달이 지난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네요. 출산하기 전에 그들을 떼어낼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 내내 험난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출산 임박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못되었다면 저 정말 시모랑 신우의 숨통을 졸랐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도 하늘이 알아서 나쁜 인간들을 떼어내주지 않았습니까? 출산 임박해서 그 두 사람을 정리했잖아요.
모든 게 다 고마운 상황이었지만 그 와중에 특히 고마웠던 건 못난 엄마의 불찰에도 그 모든 걸 씩씩하게 잘 버텨준 우리 딸에게 고마울 따름이에요. 제 아이는 너무도 무사하고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제야 가정다운 가정을 살면서 딸에게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그리고 제 딸이 여자아이치곤 좀 독특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쁜 인형을 좋아하기보단 주로 칼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얼굴은 예쁘게 생겨가지고 남편이 사준 인형들을 세워놓고 칼을 휘두르며 노는데 얼마나 장군 같은지 모릅니다. 남편이 인형놀이 하라고 사준 선물들은 전부 딸의 전쟁놀이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적군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그런 딸마저 사랑스럽고 예쁘다며 시간 날 때마다 딸이랑 놀아주려 하더군요. 사이좋은 부녀를 보면서 저는 그간의 스트레스를 싹 잊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댁 사정은 전과 다를 게 없었어요. 여전히 제 눈에 코빼기도 안 보였고 근근히 소식은 들렸지만 명절조차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다 남편이 제 편의를 봐줬기 때문이죠. 제가 그런 몰상식한 시댁을 안고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도 전부 남편의 덕이라고 봅니다. 가끔씩 시부만 저희 딸을 만나러 신혼집에 방문하고 있는데 시부 말 들어보니까 시무가 늘 같이 동행하고 싶다 하는 것 같다더라고요. 시부가 한 번씩 남편한테 슬쩍 시무 얘기를 물어보곤 하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단칼에 거절하는 바람에 시무는 아직도 저희 신혼집 동네조차 못 밟아보는 중입니다. 시부는 한 번씩 더 보는 것 말고는 저희에게 화해할 것을 딱히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도 신우와 시모의 행적을 들었을 테니 감히 눈 감아주라고 언급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저 제 딸의 사진이랑 동영상만 찍어 시모한테 보여주는 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또 신우는 제가 신우 불륜남의 본처에게 증거물을 죄다 보내줘서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죗값을 받으라고 일부러 본처에게 알린 것이기 때문에 신우가 어떻게 되었는지 괜찮은지 딱히 안부가 궁금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저 때문에 아빠 없이 커야 하는 시조카의 사정은 마음 한편에 계속 걸려 있어요. 부디 신우가 죗값 치른 이후로 자기 죄를 반성하고 시조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보통은 이런 개첩한 시댁이라면 두 번째 이혼도 마다하지 않고 했을 법한데 여태 들려드렸다시피 제 남편이 너무 진국인 사람이에요. 지금도 제가 이 글을 쓴다고 딸내미랑 둘이 자리를 피해줬는데 뭐하고 노는 줄 아세요? 아이가 6살 이전까지 촉각놀이를 하면 건강한 사고력을 가진다는 걸 공부해와서는 거실에서 밀가루 파티를 벌이고 있어요. 제가 육아 때문에 잠깐 휴직 상태인데 남편은 일까지 하면서도 저보다 육아에 더 신경 쓰고 공부를 해요. 그렇다고 저한테 소홀한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요리에 일가견이 있어서 포장마차를 운영한 것도 있었는데 자기가 집에 있는 날에는 자기가 식사 준비를 하려고도 해요. 제가 이런 사람을 두고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남편을 만나 너무 행복해요. 시댁이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남편 때문에 이겨내고 싶을 만큼 남편을 사랑합니다. 앞으로 제 삶에서 다른 인연은 없을 거예요. 저를 위해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제가 완벽한 제 짝을 만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건 참 힘들다는 거 압니다. 결혼을 겨우 2번째 만에 성공한 저조차도 복권 당첨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을 나로 생각하면서 내가 받고 싶은 대우만큼 상대방을 대우해준다면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게 꽤 금방일지도 몰라요. 천생연분이 나타나길 바라기보단 나를 먼저 가꾸고 있는다면 좋은 연분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행운 가득한 날 되시길 바래요.